자, 이번 시간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한 거예요. 일치했는데 의사결정을 잘못했고 그대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자 110조 10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결정을 했는데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표시가 일치했는데 의사결정할 때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요. 이쪽은 겁을 주니까 강박을 당해서 쫄아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단 유효입니다. 왜 유효냐면 의사표시가 일치했죠? 일치했기 때문에 일단 유효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유효는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취소하는데 사기를 누가 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을이 여기다가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얘가 의사표시를 여기다가 했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여기다 했답니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걸 얘가 사기 쳤잖아. 그리고 이 의사표시 얘가 했죠. 얘는 분명히 사기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죠. 그 사실 얘가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요? 지가 사기 쳤잖아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아, 요거 걸렸네. 요놈 맞아. 내가 너 걸릴 줄 알았어. 요거 띨띨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만만치 않잖아. 나중에 너 나한테 사기 쳤지. 그러고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 뭐라 그럴까? 걸렸군. 그러겠죠? 아차 들통났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기를 얘가 친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자가 여기다가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서 사기를 당해서 얘가 의사표시를 여기다 한 거죠. 의사표시했어요. 얘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죠. 사기 당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어.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사기 당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만약에 얘가 전혀 모른다. 그럼 얘는 그냥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믿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근데 갑이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나 A한테 사기 당했거든.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내가 그대로 표시했거든. 그러니까 취소할래. 그럼 우리 뭐라 그럴까? 진짜? A가 누군데? 그럼 그건 몰라도 돼.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면 우린 모든 의사표시 다 그런 식으로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 봐 이렇게 제3자가 사기를 하거나 강박을 해서 의사표시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이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전혀 몰랐대요. 전혀 몰랐으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얘가 사기당했다는 걸 얘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갑 입장에서는 똑같아. 여기하고 이쪽에서 직접 사기를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던 제3자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던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르지. 상대방은 그 사실 전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땐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자꾸만 삑삑 소리가 나냐? 자, 그런데 저기 보세요. 얘네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잘 보세요. A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데 괜히 갑하고 을 사이에 법률관계 끼워서 갑한테 사기 쳤겠냐고. 아니겠죠? 뭔가 내부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게 정신은 이상한 사람이면 아우 여긴 잘생기고 여긴 못생겨서 이건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강박했겠냐고. 그런 건 병원을 보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가서 을을 대신해서 사기를 치고 강박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둘이 내부적인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가서 사기를 대신 쳐주거나 강박을 대신 하겠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상호간에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다. 그러면 우리 직접 사기친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래, 부부. 남편이고 부인인데 부인은 야구방망이 가갖고 뒤지게 패고 남편은 조금 있다 우리 마누라 만나봤어? 그리고 계약서 갖고 와서 사인 받아가고 내가 안 팼다죠? 내가 안 때렸다. 그건 마누라가 했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건 양아치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서 많이 듣긴 했죠? 그건 우리 집사람이 했지. 저는 전혀 절대 모르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요. 많이 들은 얘기죠? 부부는 언제든지 우리 민사적으로는요. 뭐 모르겠어. 딴 데 가는. 모르겠는데 민사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부부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대신 와서 사기 쳐주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 이건 피용자. 그냥 피용자. 얘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이건 피용자는 다른 말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 피용자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예요. 얘는 그냥 제3자로 봐. 동일시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얘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그럼 누구죠? 배우자, 처. 아니면 누구죠? 대리인. 의뢰 대리인 A가 와서 여기 사기치고 강박행위해서 계약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계약하면서 사기치고 강박했으면 얘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시겠죠? 그럼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와? 전에는 처가 많이 나왔어요. 처가. 배우자가. 근데 이거 집안 너무 멋있지 않아? 마누라는 사기치고 남편은 계약하고. 이거 너무 멋있죠? 이게 집안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제 요즘에 이게 잘 안 나와요. 지문 속에 슬그머니 하나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 취급한다. 동거 가족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로 나오면 뭐죠? 대리인인 거야. 그럼 이건 대리인으로 해서 시험을 아주 쉽게 내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내는 거고 사례 문제로 내면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을의 대리인 A가 갑에게 사기를 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러고 나온다고. 그럼 거기는 핵심이 뭐냐면 사기가 핵심이 아니라 제3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 대리인은 단순한 제3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과 동일인으로 취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동일인으로 취급을 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10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볼게요. 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사기고 강박은 어떻게 하는 게 강박이냐라고 하는데요. 사기를 쳤다라고 얘기하려면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망행위를 당한 자가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켰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망행위를 당했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사기를 당한 자가 착각을 일으켰고 착각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가 기망행위하면 이 녀석이 착각을 일으키고 의사표시까지 하겠지? 여기까지 유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단계, 2단계 고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의가 아닌 착오로, 여기도 착오를 이유로 자기가 사기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기치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 했더니 얘가 착각을 일으키면서 의사표시까지 했더라. 2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고 이 기망행위는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하면서 뭐 여기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상가 같은 거 분양할 때 여기는 나무 짝대기만 세워놔도 장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무 짝대기만 세워놔도 장사가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소 허위 과장 광고했답니다. 이런 정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상품 선정 광고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 이런 정도는 허위 과장 광고는 어떻게 보면 기망행위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는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그거죠. 여성들 화장품 광고 있잖아요. 여성들 화장품 광고 그거 바르면 다 그렇게 돼요? TV에 나오는 진짜? 그거 바르면 TV에 나오는 애처럼 다 그렇게 돼? 아니죠. 걔는 그거 안 발라도 원래 이쁘네요. 그거 발라서 이뻐진 게 아니야. 걔 원래 원판이 이뻐. 그래서 그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쓱 나타나고 그거 바르면 갑자기 화사하게 빛이 확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완전히 과장 광고죠.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건 사기도 아니고 그건 뭐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상품의 선정 광고가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로 인정됐던 적이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대형 백화점에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 못해. 옛날에는요, 모든 백화점이 각자 지네끼리 막 오늘은 이쪽 백화점에서 뭐 할인 행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영등포에 가면은 백화점 뺑 둘러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럼 서로 돌아가면서 막 1년 내내 세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세일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편법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2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짜리 물건을 가격표를 20만 원짜리를 붙여. 그다음에 50% 할인 행사 그래요. 그리고 20% 가격을 얼마에 팔고 있어? 10만 5천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인 거예요. 가격표 20만 원짜리 붙여놓고 할인해서 얼마? 10만 5천 원에 팔고 있는 거죠. 이거는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라 그래서 가격표를 20만 원짜리 붙여놓고 10만 5천 원에 파는 그 행위는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사기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망행위. 그 기망행위는 기망행위 하는 자가 착오를 유도해서 의사표시까지 유도하려는 이단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기망은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되는데 모든 기망이 다 위법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망과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이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유도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사기를 한 자는 A라고 표시하라고 사기를 쳤어요. 근데 착각을 해갖고 얘가 A가 아니라 D까지 갔네. 얘가 기망한 거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 아니죠? 그땐 또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악을 고지하는 거야. 너한테 불이익 겁나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닌 거야. 실현이 불가능한 것도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면 이건 해악의 고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악은 그 고지를 듣는 당사자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해악의 고지지만,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아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어요. 해악을 고지한 이유는 공포심을 가져서 의사표시까지 유도하려고 하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해악의 고지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해악의 고지가 다 위법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있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이거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운전해 가는데 뒤에 어떤 녀석이 와서 차를 받았네. 받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애가 만취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같은 녀석은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 그럼 음주운전한 사람 겁나죠? 겁 무지하게 나지. 하지만 그거는 해악을 고지하긴 했죠. 하지만 거기 위법성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위법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너 같은 녀석은 다시는 경찰에 신고해서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내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기가 붙으면 바로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해악의 고지에 의해서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사기 잘 당하는 사람도 있죠. 잘 안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박해서 사기를 잘 당한 사람이 당한 사기는 사기가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잘 당하지 않을 사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무 계시죠? 라고 얘기해. 예. 지금 카드 회사인데요. 카드 기간이 다 됐습니다. 자, 카드 배달하려고 하는데 되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카드는 직접 전화해 줘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직장으로 갖다 드릴게요. 그럼 예, 그래 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학원으로 갖다 주세요. 그러겠죠? 그래, 그러면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불러보세요. 그럼 불러줘, 안 불러줘? 거기서부터 이제 싸한 느낌이 오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등록번호 안 물어보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살짝 부담이 없어, 그거는. 생년월일 싹 불러줘요. 그러면 직장 주소 불러주세요. 글로 바로 가져갈게요. 그러죠. 그럼 직장 주소 불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불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기 당한 거죠. 이거 사기 당한 거야.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사기를 당했다니까. 그 사람은 전국에 조직폭력배, 사기꾼 이런 보이스피싱하는 애들 잡는 사람이 당한 거야. 당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얘기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국민카드라고 전화가 왔더래요. 오늘은 간부 회의가 있어갖고 일찍 출근하는 애라 일찍 이렇게 가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는 거예요. 강남 쪽에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지각하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짝 이렇게 약간 궁박 상태에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리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 계시죠?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국민카드인데요. 근데 보통들 국민카드들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때죠. 그 카드 기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오늘 양복 입고 마침 뒤에다가 지갑아가 다 넣었어요. 양복 윗주머니에다가. 이거 어떻게 운전하다가 꺼내볼 수도 없고 차는 계속 막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꺼내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대충 뭐 기간은 좀 된 것 같아. 벌써 다 됐나? 근데 되게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바로 그 앞집에 가면 그냥 출근 다 시키고 나면 왜 부인들 이렇게 3, 4, 5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또 낙이잖아요. 바로 앞집에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무실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맙죠. 이렇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 강남구 서초동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생년월일 불러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그러면 뒷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불러줬대죠. 그때 전화를 뚝 끊더라는 거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걔가 들어가자마자 회의 끝나고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일제 단속 걸었어. 그래서 아주 작살이 났던 거죠. 사자 코수염을 잘못 건드렸죠. 네, 그랬던 적도 있다고. 그렇게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거 사기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당한 거죠. 우리가 봐도 안 당하겠다, 그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당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때 또 사람도 지금 이런 상황하고 뭔가 열심히 일에 쫓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왔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따져야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따질 건 아니다. 이건 나오면 100% 틀려. 시험장에 앉았는데 이 인과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괜히 굉장히 훌륭한 말 같이 느껴져요. 그게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0조 제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 그럼 제1항은 뭐예요?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경우죠? 예?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거기는 줄쳐야 될 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그거 줄쳐놓으시고요. 제3자 사기 강박 그거 줄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래 어떻게 한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제3자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렇게 줄쳐놓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소유권의 포기 한번 볼게요. 소유권의 포기. 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와갖고 뾰족한 걸 들이대고, 야, 너 5만 원 있냐? 그럼 있다 그러죠?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놔가 아니라 저기다 버려 그러네.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저기다 버렸어요. 강박 당하고 있잖아. 일단 등에다가 뾰족한 거 됐으니까 이렇게 버렸더니 주워갈 줄 알았더니 안 주워가고 낄낄 끼고 웃으면서 쪼다 같은 놈 그러고 그냥 가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쫓아가면 안 되지. 뾰족한 거 갖고 있다는데 왜 쫓아가? 쌈도 못하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주워야지. 버린 거. 그죠? 이렇게 제3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해관계 가지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옆에서 초딩 아이가 주술라 그랬는데 야 아니다 그리고 다시 주술 수 있다고. 그럼 걔가 이해관계 있는 애요? 없는 거야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만 얘기했지만 해석상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보니까 요건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기망행위 있어야 된대죠. 기망행위? 그죠? 예, 기망행위가 있을 것 그거 줄칩니다. 그럼 기망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에 대한 명시적 허위 주장도 기망행위죠. 근데 어떤 진실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자가 알리지 않는 것도 즉 단순한 침묵이나 단순한 의견 진술도 기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요거에 관한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앞에서 신의측과 관련돼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알려야 되죠. 알리지 않으면 신의측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4번으로 갑니다. 교환 계약이 있어서 그래요. 자, 교환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필기구 지금 교환한다고. 교환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 나하고 교환하면서 좋은 거라 그래? 아주 걸레같이 후진 거라 그래? 다 좋은 거라고 하죠. 이거 괜찮은 겁니다. 쓸만합니다. 그래야 교환이지. 이거 완전 걸레인데 뭐 하려고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이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진짜 쓸만하고 좋은 건지는 내가 보고 판단해야지. 상대방 말만 믿고 판단하면 그것도 쪼다 같은 짓인 거야. 그래서 거기 교환 계약에 있어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일방 당사자가 줄칩니다.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거는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사기자의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줄 칠게요. 고의가 아닌 과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2단의 고의를 가지고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2단의 고의를 가지고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그 얘기는 취소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럼 2단의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취소하려는 자가. 그럼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하는 거니까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고의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는 사기를 당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가 기망행위와 이단의 고의를 모두 입증해야 된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3번에 기망행위는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기망행위는 위법해야 되는데 모든 기망이 다 위법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줄칩니다. 위법성이 없는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기억에 있는 내용에 줄칠게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가 수반되는 것까지만 줄치세요. 자, 우리 광고할 때는 약간의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게 여성들 화장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 방법 및 수입 보장에 대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한 경우에도 위법성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가 분양하면서 여기는요 무조건 장사 잘 된다니까요. 나무 짝대기만 세워놔도 장사 되는 데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나무 짝대기 세워놓으면 장사가 됩니까? 똑같은 업종이라도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거기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가면 뭐 하나 특색이 있어야 돼. 음식이 겁나게 맛있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친절하던가. 여기 이제 노량진 저쪽에 가면 안쪽에 설렁탕집 하나 있어요. 되게 싼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싸고 맛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남자 사장님이 호를 지키고 있는데 다 반말이야. 저도 갔는데 그 양반이 저기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앉았죠. 마스크 안 쓸 텐데. 앉았는데 뭐 먹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쑥 보니까 이거 나하고 나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거울 봤다니까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타입인가? 별로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타입도 아닌데 어디 가서. 그래서 설렁탕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보통이야 특이야? 그래서 보통 주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물 갖다가 컵을 주는데 거의 반은 던져. 물통도 텅 하고 컵 자빠지겠더라고. 그 다 먹고 나왔는데 얼마죠? 그랬더니 6,000원 그러더라고. 보통 이제 7,000원씩 할 때인데 딴 데는 맛은 되게 있어요. 그래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어린 학생들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당했죠. 그 사람은 뭐야?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근데 문제는 설렁탕 되게 맛있고 건더기가 엄청 많아. 국물도 맛있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맛도 없는데 반말했다 그러면 그건 그렇죠. 손날 복주기로 한 방 날려야 되죠. 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할 때는 뭔가 특기가 있어서 잘 되는 거지 장소가 좋다고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는 광고는 연립주택, 이거는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연립주택 분양할 때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했다. 이거는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상 그런 것 같아요. 건설회사하고 일반 그 분양받은 사람하고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건설회사가 이겨요. 왜냐하면 돈 많은 회사잖아.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민원인하고 소송하면 금융기관이 거의 이기고 건설회사하고 민원인 이제 일반인하고 소송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대충 이겨요. 그래서 그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 거야. 아파트를 분양하는 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밀입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양받은 사람 편을 들어줬지 건설회사 편을 들어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판례가 유명한 판례예요.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다 건설회사가 이겨. 상가 분양하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했다? 기망행위 아니래죠. 주택을 분양하면서 평형의 수치를 조금 과장했대. 한 평에 2천만 원인데. 그죠? 한 평에 2천만 원인데 두 평. 32평짜리 34평으로 했대. 그럼 뭐 두 평 갖고 그래 그러는 거죠. 4천만 원인데. 그죠? 그게 하나 낳고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게 200세대래. 그럼 거기서 폭리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편 들어준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그랬잖아요. 위법성이 있는 경우 대형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 세일 광고는 얘는 10만 원 띄어 먹었다. 그래도 그 상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인과관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줄칩니다. 인과관계는 보통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거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밑에 있는 판례 보세요. 밑에 있는 판례 두 개, 2번, 3번 판례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이건 우리 신의 측에서 봤던 거야. 공동묘지하고 뭐죠? 쓰레기 매립장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볼게요. 강박.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요건에 강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강박행위는 해악의 고지죠. 해악의 고지. 그 해악의 고지는 동그라미 2번으로 해가 줄칩니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 남성분들 집에 갔는데 부인이 마누라가 갑자기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해. 그게 더 무섭죠. 그렇죠. 막 잔소리해야 되고 막 그게 훨씬 더 낫잖아. 입 다물고 삐져갖고 있으면 더 무섭죠. 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니은에 재산적, 비재산적 해약. 그다음에 디귿에 살상과 같이 육체적 해약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비밀 폭로 이런 것들도 다 강박이 될 수 있는데, 자, 리을은 줄칠게요. 해약 또는 강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도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맨날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칼 같은 거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걸로 그냥 창자를 꺼내버릴까 보다 그랬대요. 그럼 죽이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더 나가는 거야.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 500번 하고 다시 꼬매줄까 보다 그랬대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앉으니까 살짝 웃지. 개인적으로 눈 마주 보면서 시퍼런 거 들이대고 얘기해봐요. 웃음이 나올까?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실현이 불가능하잖아. 줄넘기 가지고도 500번 못하겠다. 그죠? 예. 근데 그게 여기선 잠깐 웃기는 거야. 실제는 안 웃길 거라고. 실현이 불가능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겁먹기에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강박의 정도 갈게요. 강박의 정도. 기억에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 유발하기에 충분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의 정도는 공포심 유발하기에 충분하면 되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니은에 보세요. 니은의 두 번째 줄.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서 단지 법률행위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인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해서 표시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TV 같은 데서 테러 단체에서 사람 납치해다가 써준 대로, 그렇죠? 읽어. 안 읽으면 죽일 거야. 그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표시만 한 거잖아. 이건 의사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의사가 없이 표시만 했기 때문에 이건 영화 배우나 아니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대로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보는 거죠? 무효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좀 줄쳐놔야 됩니다. 니은의 두 번째 줄에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서 단지 법률행위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의 경우엔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했을 것이죠. 구체적 해약 고지야. 그러면 니은에 어떤 해약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줄치입니다. 그거 어떤 해약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건 뭐냐면, 야, 거기 빨리 사인 좀 해.
그거 이름 석자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사인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냐? 빨리 좀 해 임마. 그랬더니 겁먹어서 사인했대. 그건 쪼다짓이요. 아시겠죠? 민법은 쪼다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양쪽 가로 2번에 강박자에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단의 고의. 거기도 고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양쪽 가로 3번 강박행위는 위법해야 된다. 그거 줄쳐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해악의 고지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서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기억해 보세요. 기억에 행위 당시 거래관념에 비추어 거래관념과 재반사정에 비춰서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위법성이 있다고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내 차에다가 사고를 낸 자에게 너 같은 녀석은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라고 하기까지만 끝났으면 이거는 위법성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내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봤으면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그거는 위법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양쪽 가로 4번 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줄 칩니다.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법조문에서 봤으니까 줄 치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럼 취소하지 않으면 뭐야?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 2번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은 2번에 제3자 사기 강박이요. 제3자 사기 강박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1번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줄치고 첫 번째 줄 맨 뒤에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줄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법조문 110조 2항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강박 그래놓고 대리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 그러면 상대방의 대리인 등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서 제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로 본다는 얘기야? 제3자가 아니란 얘기는 상대방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상대방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상대방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직접 한 거야.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얘기하는 거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도 표의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피용자라 그랬잖아. 피용자는 제3자라고 얘기했죠. 예, 피용자. 그래서 상대방의 피용자의 사기 강박 줄치고 두 번째 줄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용자의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한다. 밑줄 쳐야 돼요. 그럼 피용자 대신 들어가는 말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니은도 줄 칠게요. 제3자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표의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용자는 뭐라고 봤기 때문에 제3자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용자 아니면 대리인이에요. 근데 피용자를 다른 말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나온다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판례 밑에 가면 판례. 우리 앞에서 차고에서 봤던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불러드리는 부분을 줄치면서 나갈게요.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이제 줄치면서 나오세요. 제3자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아까 봤던 거죠.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비록 찾았어요?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 기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개에 관한 법리까지 줄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사개에 관한 법리가 110조거든? 그렇죠? 110조잖아. 사개에 관한 법리 밑에서 두 번째 줄
110조 2항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 적용해서 취소권 행사 가부를 가려야 한다. 109조에서도 봤죠? 이건 여기에서도 나와요. 여기서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취소의 효과 그래요.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라고 했잖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거기 1번에 소급해서 무효 줄 치시고요.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는 공통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 문제 담보 책임과 사기 선택적으로 경합 줄칩니다. 선택적으로 경합. 관련 문제 담보 책임과 사기 아시겠죠? 자, 우리 아까 착오도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서로 경합하게 되면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담보 책임과 사기도 선택적으로 경합한다는 얘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줄칠게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입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기와 착오 이것도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사기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취소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그거는 요거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서 얘가 이렇게 생긴 물건을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고. 이거 10억짜리야. 10억짜리예요. 사기를 이유로 이 행위 취소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이거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도 되고 사기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요? 사기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도 10억을 청구할 테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10억을 청구하는데 둘 다 청구하면 20억 받는 거 아니냐고. 둘 다 청구할 수 있어? 하나만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만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있어요.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면 취소의 효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합니다. 하지만 표의자는 어떤 것이라도 선택해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다시 요거는 이제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그래요. 그런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번에는 A가 여기다가 사기 내지는 강박행위했다. A가 사기 강박했어요. 근데 이 사기 강박 사실을 그래서 얘가 의사표시까지 한 거야. 매매하기로 의사표시했는데 이 사실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네,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취소하고 나서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너한테 준 거 돌려줘 라고 해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A가 했지. 얘는 불법행위를 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여기다가 손해배상은 여기다 해야 된다고. 이게 75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여기다 청구하는 거고 이건 110조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사기를 친 놈은 이놈이죠. 불법행위는 A가 했어. 그로 인해서 이득은 갑이 받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갑이야.
근데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상대방은 A야. 여기는 법조문이 110조가 적용이 되고 여기는 750조가 적용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용 법규도 달라, 당사자도 달라요. 그러면 을이 A한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취소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야. 취소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한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 입증할 때 손해는 별로 많지 않겠다.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의사표시 취소하죠. 취소하고 얘한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하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땐 좀 많이 받겠지만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땐 그다지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취소하지 않고도 지금 완전히 얘는 750조 적용되고 여기는 110조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도 얘한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세 줄 다 줄칠 겁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표의자는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25의 기출문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3번으로 바로 가세요.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만 했대요. 이거 강박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건 쪼다짓이라고 그랬죠. 소리 몇 번 지르니까 사인했다. 이건 쪼다짓인 거야. 그래서 쪼다까지 보호하진 않는다. 자, 쉬었다가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있죠? 이 부분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